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최근 날씨를 보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기후, 기후변화에 대해 많이 체감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 영향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재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기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응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완화를 위한 탄소 중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응 외에도 온실가스의 완화, 탄소 중립,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의 대응 연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관 명칭 앞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국책연구기관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저희 기관은 2008년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강원 지역의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지원이나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면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상기후에 따른 지역의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삶과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재난정책에 대해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탄소 중립 계획이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의 중장기적 계획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포럼이나 세미나, 교육, 홍보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여러분이 겪어보셨을 2018년도의 최악의 폭염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최악의 폭염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 지역의 기상 관측 사상 이래 최고의 기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 9월 달에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달에 폭염이나 열대야일수 이런 부분들이 9월 20일까지 나타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설악산 한계령에 진달래가 꽃이 피는 이런 이상개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폭염이나 재난재해의 어떤 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또 펼쳐나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그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거 함께 좀 진행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좀 자산인 산림의 어떤 그 건강성 확보나 그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실가스에 배출하면은 에너지나 산업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탄소는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물 안에서 전등을 하나 켜거나 그 다음에 난방, 냉방 이런 것도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먹는 어떤 음식 이런 부분 거기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런 부분에서도 탄소가 또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장거리를 이동하실 때 자동차를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방심하거나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자면 후세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로군요. 기후변화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21세기 중반까지는 우리 세대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050년대 이후인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자산인 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차 산업인 농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농업은 내 자신의 노력이 20%이고 나머지 80%가
하늘에 주는 나머지 80%가 농업은 우리 강원 지역의 대표 산업인 농업은 내 자신의 노력이 20%고 나머지 80%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직면해 있는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고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기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설립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상과 기후변화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상은 대기 중에서 발생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상에 기상의 환경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 모두 멸종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상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가 생태계를 유지를 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또 열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기상현상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현상은 변화하는 게 정상인데 기후는 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오늘도 폭염이 오고 그 다음날 폭염이 안 오면 괜찮은데 오늘도 폭염이 오고 오늘도 날씨가 덥고 그 다음날도 날씨가 더우면 이게 또 폭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비가 왔다. 그러면 이게 홍수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오늘도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내일도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면 가뭄이 되는 겁니다. 즉 기상현상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런 기후가 변화를 주게 되면은 기상현상들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 치명적인 어떤 좀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약 2도씨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 강원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에 약 1.2도씨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대로의 추세로라면 21세기 중후반에는 평균 기온이 약 한 5도씨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평균 기온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폭염이나 열대야일수, 그 다음에 또 계절의 길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여름일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90일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21세기 중후반에는 180일 정도로 1년에 6달 정도가 여름일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 지역의 영서 북부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아열대 기후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장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우리 장마는 그 전선량강수라고 해서 6월하고 7월하고 8월 달에 장마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요즘 강수의 패턴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마라고 개념하기보다는 우리가 동남에서 봐왔던 어떤 스콜과 같은 대류형 강수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거를 갖고 호우특보라고 얘기했는데 작년부터 좀 새로운 기상 용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강우라는 미래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극한강우라는 명칭은 1시간에 50mm 이상의 강수가 발생을 할 때 내리는 건데 좀 이런 형태의 강수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에 내리는 1시간에 약 한 100mm의 강수가 내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수도권이나 여러 지역에서 좀 우리 강원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강수들은 100년 만에 해당되는 좀 무서운 강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평균 기온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 쉬운데 사실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는 극한 기상 상태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극한 기상의 상태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대류의 패턴을 읽는다 해도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그 다음에 대기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확실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의 능력을 키워간다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은 또 줄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어떤 기상의 관측망 밀도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2018년도 역대 최악의 폭염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폭염이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강원 지역에서 폭염은 굉장히 낯설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제 전공은 수문학인데 그때부터 전문 분야를 바꿔서 폭염이나 도시 열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폭염 외에도 이런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 재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꾸준히 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연구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어떤 재난 정책과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있어서 어떤 시민의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산림, 요즘 산불이 우리 강원도에 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산림 재난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좀 진행해 보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듣는 질문이 요즘 기후가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맞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또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전공과 다른 폭염이나 이상기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산림에 대한 병해충 질문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 전공이 아니라 답변은 바로 드리지 못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저도 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즘 날씨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저는 우리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날씨가 미친 게 아니고 사람이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는 자기 역할에 지금 충실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홍보겠죠. 그래서 매년 저희 연구원에서도 2018년도부터 기후변화 재난 방제 토론회라는 걸 또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홍보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좀 인식 사업 이런 것도 좀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나갈 거다. 그렇게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한 86% 정도가 산림인데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산림이 주는 가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약 한 26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림 자원은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큰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탄소 흡수원 외에도 어떤 기후의 조절 기능이나 그다음에 가뭄에 대한 예방,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난 예방,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서 어떤 생태계를 또 유지시켜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입니다. 관광 산업이나 그다음에 목재와 같은 어떤 자원의 어떤 제공, 그다음에 탄소 흡수량의 증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만큼 좀 산림의 건강성을 확보를 한다면은 기후 위기 시대에 있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망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차량에 대한 어떤 그 적정 공기압, 그 다음에 4060이라고 있는데 시내 도로에서는 이러한 적정 속도를 유지시켜도 많은 탄소량이 감축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의 그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잘 분리 배출해서 버리면은 하나의 또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메일이 되겠죠. 메일 함에 우리가 보지 않는 스팸 메일이나 다른 광고성 메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워주고 삭제해도 어떤 우리 에너지의 소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탄소 중립에 있어서 하나의 좀 실천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실천들을 끌고 나가면은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지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문제로 직면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에서 해결을 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탄소를 줄일 수가 있고 지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의 혁신인데요. 과학과 기술은 기후변화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미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에 대한 포집 기술, 스마트 농업 등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협력과 연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서로 간에 공동 목표로 세워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인데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연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이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변화의 위기, 너무 커 보일 수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책임과 열정 그리고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